그 다음 볼까요? 노겸이니 군제유조공이니 길이라하니 자왈노이 불벌하며 유고홍이 부덕이 후지지하니 어이 기공하인자야라 덕원성이요 예언공이니 겸야자는 치공하야 이존기위자야라 입니다. 겸께네요. 지산겸의 구삼효에 있는 휴사입니다. 자, 한번 보면 여기 제가 적어봤는데 예. 뭐죠? 적은 줄 알았는데 안 적었네. 자, 겸께 구삼효의 효사가 이렇습니다. 군자는 유종이니 길하리다. 군자는 마침이 있으니 길하다. 그래서 마침이 있다라는 건 마음먹은 일을 다 해냈다 이런 뜻이죠. 그런 뜻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겸한테 겸께 중에서 이제 구삼효는 애써서 힘들여서 일을 하다. 매우 힘들었지만 그러나 마침내 일을 해냈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애써 일했지만 내세우지 않아. 불벌 이러면 내세우지 않는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루었으니까요. 일을 공이 있지만 그 공이 내 덕이다 하지 않는다. 부덕이다 하면 내 덕이다 하지 않으니 참으로 지극히 두텁구나. 오히려 그 덕이 두터워진다라는 것이죠. 또 말하기를 그 공이 다른 사람보다 아래에 있다라고 합니다. 어이 기공 하인자야. 하인자 타인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나는 남보다 뭐 그렇게 더 잘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니 참 그 덕이라는 것이 그 말로써 아주 성하고 또 예라는 것은 그 공손하게 말하는 것에 달려 있으니 그래서 겸야자는 치공하야 이존기위자라. 그래서 겸이라는 것은 겸손하다라는 것은 그 공손됨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덕은 크게 베풀되 내세우지 않고 또 그 말은 지극히 공손되게 해서 그것으로 예의를 삼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산겸께인 그 겸손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애써서 구삼효라는 것은 그 겸손에 처해 있으면서도 자기가 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서 이 공을 이루는 것인데 그렇게 공을 이루면서도 겸손함을 잃지 않는 그 괴상을 가지고 있으니 그 자리를 잃을 일이 없다. 다시 말해서 항상 위태롭지 않고 자신의 할 일을 다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학령이니 유해라하니 자왈귀무위하며 고이무민하며 현인이 제하위 무보라 시동이 유해아니라. 아주 유명한 문구가 굉장히 짧게 나왔네요. 학룡유해. 웬만하면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첫 번째 괴인 건괴의 상구효사지요. 맨 위에 6개의 양의 거듭된 양액 중에 맨 위에 있는 그 제 상구효가 바뀌면서 나타나는 모습이죠. 항용, 높이 오른 용은 유해, 후회함이 있다. 이것이죠. 이거 뭐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유명한 문구인데 그 건괴 상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상전에 보면 항용 유해에 비이어서 바로 영불가구야. 가득 찼으니 오래 갈 수 없다. 찰 영자거든요. 영불가구야라. 이렇게 그릇에 물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찰랑찰랑 넘칠 듯이 차 있기 때문에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아까 효변 말씀을 드렸듯이 건괴 상구효가 효변되면 택천쾌괴가 됩니다. 택천쾌괴의 가장 큰 어떤 물상 중에 하나는 역시 이 영불가구예요. 가득 찬 것이 흘러버리는 것. 그것이 택천쾌괴가 가지고 있는 상이죠. 그래서 너무 높이 올라서 후회가 있다라는 것은 자신이 오랫동안 경험하여 그 경험이 많고 오랫동안 공부하여 지식이 많고 또 그 자리가 높고
이런 것이 또 나이가 많고 뭐 이런 것들 어디에 가서 이제 가장 상석에 앉을 만한 어떤 위치에 있고 이런 사람이니 공자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기를 귀하나 위가 없다라는 것은 중의를 얻지 못했다는 뜻이죠. 가장 높은 곳에 있으니 귀하다고 할 만하지만 사실 할 일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딱히 그 자리에서 할 일은 없어. 또 굉장히 그 높은 곳에 있지만 무민이다. 무민이라는 것은 내가 나의 건속에 해당하는 것이죠. 내가 직접 부릴 수 있는 사람, 내가 뭔가를 부려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어떠한 권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현인이 제하위 무고라. 그래서 매우 어진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뛰어난 사람이 나보다 아래에 있지만 이 사람의 도움을 내가 받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날 도와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자리에 있으면 이것은 명예를 지키고 그 자리에 있으면서 자신을 낮추고 앞에 말했던 것처럼 경계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그 오르던 기운의 그 관성에 의해서 계속 움직이려고 하면 시동 이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동하면 유회야라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다. 경고를 주는 것이죠. 그것이 그 유명한 권괴 상구효의 항용유회입니다. 다음 불출호정이면 무구라하니 자왈난지 소생야이 즉언어이 이위계니 군불밀즉 실신하며 신불밀즉 실신하며 기사이 불밀즉 해성하니 시군제의 신미리 불출야하나니라 입니다. 불출호정 무구다. 이거는 수택절개네요. 수택절의 초구효에 있는 말입니다. 또한 초구효가 변형하면 절개는 감개로 이제 변하게 되지요. 자, 역시 이것의 상사를 한번 들여다보면 불출호정하면 지통색야다라고 이제 설명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뜰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이건 집 밖을 표현하는 건 집에 방이 있고 방에 앞에 이제 뜰이 있지 않습니까? 뜰에서 논이는 것은 괜찮으나 뜰 바깥에 그 중문을 벗어나게 되면 그런 뜻이죠. 중문을 벗어나지 않는다 혹은 벗어난다에 대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그 뜰 앞을 벗어나지 아니하고도 통하고 막힌 지통색이다. 통하고 막힘을 안다. 나서지 않고 알물 이제 말하신 거죠. 그래서 불출호정이면 무구다라는 건 집 밖을 나서지 않으면 허물이 없다. 나서지 마라. 이런 그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 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혼란이 벌어지는 바는 난지소생은 즉 언어의 위계니 즉 말로써 이 말 저 말 하는 이 말로써 성돌 말을 딛고 올라선다라는 거죠. 말 때문에 그렇게 부풀려진다라는 거죠. 혼란이 군 불밀즉 실신하고 신 불밀즉 실신하며 기사이 불밀즉 해성이다. 군주는 윗사람은 어떤 책임 있는 어떤 리더는 이 말을 굉장히 삼가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아랫사람을 잃게 된다. 또 아랫사람은 그 말과 생각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고 은밀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자신의 자리를, 자신의 몸을 잃는다라는 건 자기 지위나 여러 가지 일과 포함된 것이죠. 그런 것을 잃게 되고 또 기사, 어떠한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 만약 이것을 아주 신중하고 은밀하게 처리하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알게 소문나듯이 그렇게 일을 해버리면 그러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군자는 신밀히 불출야다. 항상 은밀하게 삼가하여 나서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일을 처리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괴를 얻으면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이 괴를 얻게 되면 수택절개의 초구효가 나왔다 그러면 내가 지금
내가 준비하는 일을 함부로 남에게 알려서도 안 되고 또 이 일들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서 진행이 되기 전까지는 나 자신의 행동 고지를 지극히 삼가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괴의 해석이 된 부분입니다. 자활 자격자의 기지도인저 여괄 부차승이라 치구지라하니 부야자는 소인지사야요 승야자는 군자지기하니 소인이 승군자지기라 도의사탈지의며 상을 많고 하를 보라 도의사벌 지의니 만장이 회도며 야용이 회음이니 여괄 부차승 지구지라하니 도지초야라 입니다. 이것은 뇌수획괴 40번째 뇌수획괴의 6.3효에 관한 것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역을 지은 자는 기지도구라. 그러니까 역대 성인들에 의해서 괴효가 만들어지고 괴사 효사가 달았는데 이것을 읽어보면 참 그 뜻이 지극해서 어긋남이 없구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도적에 관한 이제 어떻게 도적이 일어나게 된 세상에 어떻게 도적대가 횡행하게 되는가에 대한 이치가 이 수택절에 뇌수회죠. 뇌수회의 6.3효에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여괄 부차승이라 치구지라 하니 여기서 6.3효가 이제 부차승 치구지예요. 뭐냐면 이고 가는 자가 또한 올라타니 이것으로써 도적이 이르게 한다. 여기서 이고 가는 자는 소인지사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등짐을 지어서 가야 될 일이 있고 또 수레에 올라타고 갈 일이 있고 말이나 수레에 올라타고 갈 일이 있고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수레라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군자가 올라타는 기물의 상징 그리고 즉 등짐이라는 것은 소인이 해야 할 어떤 일과 지위의 상징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는 지위와 일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데 한낱 소인에 불과한 자가 군자의 자리에 올라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차승이라는 것은 아주 협외한 자, 아주 그 소인 지배에 불과한 자가 군자가 감당해야 될 만한 일을 맡고 그 자리에 갔음을 표현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들이 세상 사람들이 저런 자도 저런 중요한 자리에 가서 일을 하네? 나도 가야지.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저 녀석은 분명히 저 자리에 가서 온갖 나쁜 짓을 할 만한 자인데 그런 자도 저런 자리에 중이 쓰인다면 나라고 해서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냐. 이런 마음을 세상에 불러일으키니 도적을 불러들인다. 라는 이제 표현입니다. 그래서 소인이 승 군자지기, 즉 소인에 불과한 자가 군자의 자리, 군자가 탈 법한 기물에 올라탔으니 그러니 세상에 도적이 되고자 하는 마음들이 이제 일어나서 다들 도적질을 하고자 한다. 사탈지의다. 뺏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렇게 제 그릇에 어울리지 않게 큰 자리에 갔다라는 것 자체가 위를 거만하게 대하고 아래를 난폭하게 대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그릇이 감이 안 되는데 높은 지위, 중요한 지위에 있으면 사람이 거만해지고 또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이러한 자기의 소인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는데 아주 우리가 늘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죠.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 그와 같은 다른 자들도 나도 저 자리에서 저렇게 한번 뽐내고 싶다. 나도 저 자리를 차지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자연히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의 사벌지이다. 그렇죠. 만장이 회도며 야용이 회음이니. 그죠? 뭐냐면 중요한 것은 감추고 어떤 보물, 집안의 어떤 중요한 것은 자꾸 감춰야 되는데 감추지 않고 귀중한 것을 함부로 내어놓는다라는 겁니다. 만장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감춰야 할 것도 감추지 않고 태만하다. 함부로 막 벌려놓는다. 그러면 집안에서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그걸 자꾸 손을 타잖아요. 또 사회에서는 중요한 일이 그 자리인데 아무한테나 막 그 자리가 가버리는 듯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러면 역시 손을 타는 거죠. 도적질을 그 자리를 다 차지하고 싶어 하니까 그 마치 도적질을 하라고 가르치는 것과 같다. 회도다. 도적질을 가르칩니다. 야용이, 회, 음이니 이런 것은 용모를 꾸미는 것이 너무 지나치면 너무 거칠애를 많이 하게 되면 그것은 음란함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르고 정직하게 가지 않는 길로 사람들을 이끄는 꼴이 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여활 부차승 치구지라하니 도지초에다라는 것은 결국 결론은 역시 그런 것입니다. 부차승 치구지, 즉 한낱 등짐이나 지어야 할 자가 큰 수레를 모는 자리에 가게 되면 세상이 다 그런 것을 보고 어떤 중요한 것들을 서로 다투어 차지하려고 욕심만 부리는 꼴이 된다. 그러니 온 세상에 도적들이 들끓게 되는 것과 같다. 도적을 불러옵니다. 라는 뜻이 담겨 있다. 라는 이러한 그 해석으로 제 8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